올해 뭐 금리 인하를 너무 안일하게, 너무 뻔하게 막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변수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더 쉽게, 어떻게 조금 더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가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2주 뒤쯤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또 결정나게 될 거예요. 설마 벌써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패드워치 자료만 봐도 기대감이 2%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6월 달도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 전만 해도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6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0%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첫 금리 인하를 7월 혹은 9월쯤으로 예상하면서 투자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영상에서 자주 언급해드려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준이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요.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거기다 올해 미국은 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월에 첫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다면 9월, 11월, 12월 총 3번에 걸쳐 모두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3번의 금리 인하가 올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빠르면 7월 혹은 늦어도 9월쯤엔 첫 금리 인하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총 3번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올해 총 한두 번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겠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이유는 가장 컸던 게 여전히 뜨거운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이에요. 며칠 전 발표된 최신 CPI가 얼마 나왔나요? 3.5%로 나와버렸죠. 예상치보다 높았고 이전 CPI보다 더 상승한 수치였어요. 연준의 목표는 여전히 2%대고요. 근원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3%대입니다. 결국 올해 물가 상승률을 연준이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선 연준은 다시 한번 양측의 소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물가 상승률 CPI 지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2월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연준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말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4월이 된 현재 어때요? 여전히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도 매우 좋지 못해요. 그런데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 글쎄요. 연준이 엄청난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려고 할까요? 1970년대처럼 그런 슬픈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어 할까요? 다시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차라리 지금 경제라도 좋으면 인하할 만한 건덕지라도 있겠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때요? 불황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는 보통 언제 내리나요? 네, 맞아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실업률이 높아진다던가 보통 경제가 불황일 때 쓰는 카드가 금리 인하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경제가 너무 좋아요. 실업률도 낮고요. 거기다 물가 상승률까지 걱정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런 모든 경제 상황들, 모든 조건들이 금리 인하를 당장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 계속 연준은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시장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요. 당장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결국 비트코인도 역사상 최상단을 가리키고 있죠. 주식시장도 거의 최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참 비대칭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물론 금리야 올해든 내년이든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크게 벌 기회도 있겠지만 신호등 노란불에 엑셀을 밟듯이 약간 까딱하다간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마침 연준 의장 파월도 스탠스가 살짝 변해버렸죠. 올해 금리 인하 3회를 주장하던 파월도 꾸준히 물가지수가 지금 몇 개월 계속해서 안 좋게 발표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 약간씩 밑밥을 까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물가지표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일자리 보고서도 너무 강력했죠. 미국의 노동시장도 워낙 강했고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이래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덩달아 수직 상승만 하던 시장도 요즘 보면 휘청이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스탠스가 갈대처럼 계속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지금 시점에선 우리들도 좀 여러 가지 옵션을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인 이상 금리의 흐름은 절대 놓쳐선 안 될 테니까요. 연준도 연준이지만 우리도 투자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크게 한판을 붙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1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도 연준도 우리도 인플레이션과의 2차전을 치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계속 적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 중입니다. 만약 7월 혹은 9월부터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감행한다면요, 물가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요. 인플레이션에 2차로 불이 붙게 된다면 1차 때보다 훨씬 더 불을 끄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미국도 연준도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었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경계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CPI도 뜨거웠어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어놓을 만한 옵션이 3개 정도로 많아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가능성은요, 기존 연준의 계획대로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첫 금리 인하가 7월 혹은 9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준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늦어도 9월 달에는 첫 금리 인하를 해줘야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연준은 기존 계획을 수정을 해서 올해 총 3번이 아닌 한두 번 만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다음 달 CPI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 다음 달 물가 지표까지 이번처럼 안 좋게 나온다면 올해 총 3번이 아닌 한두 번의 금리 인하에서 올해를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요,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자, 이 세 번째 가능성은요, 제가 가장 안 나왔으면 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미 시장은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셔버려가지고, 만약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면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당분간 실망감이 매우 커지면서 아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은 꾸준히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7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반대로 물가 지표가 연속해서 다음 달도 안 좋게 나온다면, 네, 맞아요. 7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장은 또 실망하면서 9월까지 상승 탄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겠죠. 오늘 3가지 변수에 대해, 옵션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총 3번의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3달 모두 물가 지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속해서 안 좋았어요. 만약 다음 달 지표까지 또 안 좋게 발표가 된다면 7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9월 첫 금리 인하 혹은 방금 전 말씀드린 두 번째 옵션지, 올해 총 3번이 아닌 한두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양치기 소년이 다시 한번 되는 거겠죠. 어쨌든 적어도 올해 중반까지 금리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번 CPI가 또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오늘처럼 금리 전망에 대해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보시는 분들이나 나무만을 보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좀 오늘 영상이 잘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